빼돌린 재판 기록을 이게 추억 삼아 갖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판사가 전직 판사가 왜 스스로 그 좋았던 추억을 파기했을까요? 뭔가 숨길 게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법농단 자료를 없앴다는 겁니다. 전직 판사가 상당히 중요 요직에 있던 판사인데 영장 기각된 틈을 타서 증거를 몽땅 파기했다. 그래서 지금 법원 검찰 갈등이 전면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 자료를 없앤 전직 판사, 격앙된 검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법원 영장 검찰이 청구하는 족족 기각.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재판 거래 자료를 없앤 전직 판사 얘기인데 유해용 판사라는 분이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을 퇴임하며 이게 퇴임이 2018년 2월이에요. 서울고법 부장판사에서 퇴임했는데 2018년 2월에 2017년 2월까지 대법 수석 재판연구관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가지고 모아놨던 대법원 재판 기밀 자료를 무더기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제 자기가 공직을 관두면서 왜 가지고 나왔어요? 추억 삼아 가지고 나와. 그리고 이거 보려면 영장 갖고 와라. 훼손을 하지 않겠다. 그런 서약서를 검찰에 제출까지 해놓고 판사들에게는 난 죄가 없어요. 이렇게 구명 이메일까지 보냈는데 법원은 죄가 안 된다 그러면서 세 차례 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그 사이에 훼손을 않겠다고 서약서는 검찰에 내놓고 바로 그때 출력물 다 파쇄하고 PC 저장 장치는 분해 후에 버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검찰, 법원 이젠 증거인멸 시간까지 벌어주나? 법원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어렵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전면전을 지금 선포한 상황입니다. 9월 5일 날 압수수색 입고 난 다음에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수사상의 기밀이라 할 사항이 구체적인 그 압수수색 영장 상황이 바로 인터넷 기사로 뜨는 걸 보고 또 그것도 굉장히 저는 그 당시에 1차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마치 중대 범죄인 것처럼 낙인 찍히는 그런 상황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어떤 면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 다음날 법원에서 이게 제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한 검찰로부터 끊임없이 뭐 압박이랄까 이렇게 설득을 당할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잠깐 참고로 유해용 전직 판사인데요, 서 변호사님. 예. 이력을 보니까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고 66년생이니까 52세면 예. 아직 한참 일할 나이인데 요직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였고 마지막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나왔으니까 이건 판사로서도 상당히 최고 이게 엘리트 코스만 거친 거고요. 코스죠. 특히 이게 수석재판연구관이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이게 재판연구관 공동사건은 반드시 이게 수석 결재 있어야만 이게 우에 보고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자리죠. 근데 저는 이게 오늘 그 사태를 보면서 변호사 입장으로서 이게 양비론을 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게 검찰의 과잉 수사도 좀 문제가 있고요. 법원의 가단 제19 감싸기도 문제가 있는 게 일단 이게 검찰을 문제를 보면 그 기밀 자료 있잖아요. 검토한 이게 보고서를 가지고 노는 거는 범죄가 안 돼요. 그건 이게 그냥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 압수수색을 하려면 예를 들어 이게 위안부 판결이다. 이런 식의 판결과 관련되는 그 자료. 잠깐만요. 공직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거를 퇴직하거나 나가면은 일반 회사도 그거 못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이나 뭐 기록물로 보관된 거는 못 가지고 놓지만 MB도 많이 가지고 놓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판사 이거는 초안이에요. 근데 자기가 쓴 MB 가지고 나간 건 거기 왜 나와요? 아니 또? 대통령 기록물법처럼 이게 법의 규정이 있으면 공공 법 규정에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법 규정에 보관하는 문서가 이건 초안이거든. 보고하는 자기 스스로 쓴. 따라서 이게 오늘 영장 판사도 이야기했지만 범죄가 안 되는 행위예요. 따라서 이게 압수수색을 하려면 그것도 단정할 수 없는 게 대법원 영장 담당 판사가 재판기록,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연구관 보고서 예. 등 수만 건의 자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니까 어떤 기밀이 있을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런 식으로 범죄를 특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밀이 있는지. 근데 이게 포괄적으로 다 압수수색 하자 하니 딱 특정이 안 됐다.
이게 아마 법원의 영장 기각 설명이고요. 따라서 이게 저는 검찰이 좀 더 정교하게 범죄 혐의를 이렇게 특정해서 청구해야 된다. 이게 첫째 문제고, 그다음에 법원도 저는 문제인 게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 일반 사건은요, 바로 이게 89.2%가 발부돼요. 이 말이 이게 90% 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그 압수수색 영장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게 통계가 없지만 99% 돼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구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들여다봐야 그렇죠. 아니까.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게 다 그러니까요. 발급해 주는데 저는 이게 근데 사법농단 사건은 통계를 보니까 90%가 기각이 돼요. 10%만 그러니까 발부돼요. 쉽게 말하면 판사 건드리지 말라 그거 그렇죠. 아니에요? 저는 이게 통계적으로 어디 모든 걸 감히 말해준다. 검사가 판사를 근데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또 괜히 또 판사들 듣고 또 제가 사실은 뭐이 판사 검사를 다 도매급으로 비난을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화를 받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걱정이 돼서 잘 제 설명해 주세요. 식구를 감싸는 거나 네. 권한 남용, 예를 들면 사법권 남용, 검찰 기소권 남용하는 거나 예. 수사권 남용을 하는 거나 예. 그리고 또 이 과거를 망각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은 서로 할 얘기가 없어요. 막상막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도매금으로 다 갔다 그렇게 그냥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지금 뭘 믿고 살아요 그럼? 조금 전에 뭐 법원도 잘못해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직무 관련해 가지고요. 검찰이 보통 일반 사건 같은 경우가 기소되는 건 비율이 한 20% 되거든요. 공무원 관련해서는 한 2.9% 나옵니다. 네. 검찰 얼마 나올 것 같아요? 0.46% 나옵니다. 네. 검찰 직원이나 검찰이 관련된 네. 그럼요. 네, 무슨 뭐 예, 공고명령이니 뇌물이니 직권남용이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내용들은 법원이나 검찰이나 막상막하로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 변호사 얘기를 이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검찰 같은 경우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법원의 저러한 이 사법권 남용 문제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입법부의 큰 숙제입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도 이어서 이 얘기할게요. 그거 한 가지만 끼어들어서 물어봐도 돼요?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그런데 국회는 아무 문제 없죠. 심각하죠, 국회도. 그러니까 국회 맨날 욕을 먹잖아요. 이렇게 뉴스 아이디에서도 줘도 되는 거고요. 확인한 것뿐이에요. 제가 이어 사법부고 뭐 참.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검찰 또 법원, 법원. 제 법권지대였어요. 지금까지 사실상 그건 뭐 다 아는 거고 지금 그것이 깨지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오기 싸움, 자존심 싸움, 조직 보호를 위한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 나는 망신당할 김명수 일이 있으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맞죠? 예, 예, 왜 예.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 이런 문제까지가 비화가 됐느냐? 예. 당초는 판사 블랙리스트 이 예, 조사로 시작은 시작이 된 그거였어요. 거예요. 맞아요. 그때 예, 예. 안철상 행정처장이죠.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블랙리스트 없고 부적절한 것이 있었지만 불법은 아니다. 이런 그렇게 됐죠. 내용이 나왔는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개혁 차원에서 이거 수사를 해야 한다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뒤지기 사안이 시작한 거 엄청나게 보니까. 커진 예, 겁니다. 예, 예. 그 과정에서 정말 사법부가 해서는 안 될 예. 재판거래, 사법농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개혁을 하겠다. 법원을 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거니까. 접근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수사 협조를 했습니까? 행정처 협조 안 했잖아요. 법원 행정처 법원의 협조를-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했지만 전에 뭐 아주 제한적으로 한 번 한 거 외에는 못 하게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거 다 뭐 대법원장의 수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물론 재판에서 판사들이 영장 발부를 하고 하는 것은 판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정사안이지만. 적어도 대법원장이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가? 예, 예. 대법원장 스스로가 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그러고는 오불 관원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대법원장 입장이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예. 우측 패널들이 오늘 조용하시네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저는 뭐 오늘 이 전직 판사가 자기가 빼돌렸던 문건을 다 파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아, 많이 배운 사람들,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께 빠지는 그러한 함정에 스스로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메랑이라고 써봤는데요. 예. 뭐 지금 본인 스스로가 아까 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것이 뭐 공문서도 아니고 아마 초안 정도 들고 왔다고 한다면 이거 굳이 뭐 본인이 지금 그 압수 영장이 기각되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서둘러서 파기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뭔가 재발이 저리는 하나의 뭐 스스로를 그 상황을 드러낸 셈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증거인멸죄는
아마 본인은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본인과 관련된 문건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는 자기 증거를 그러니까 없앤 경우는 증거인멸에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론이 상당히 나빠졌어요. 나빠지고 그리고 결국은 오늘 법원에서 이 지금 이 전직 판사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드디어 발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검찰이 그걸 했다는 것이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직 판사라는 분의 양식을 믿어서 본인이 지금 그 증거자료 훼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 뒤로는 다 했다는 부분에 상당히 아마 분노하는데 그것보다 더 분노하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이 법원에서 이 전직 판사에 대한 이 영장을 심사한 지금 그 영장 판사가 이 유행 변호사하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식의 뭔가 좀 사적인 연고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과연 이 지금 법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이 불신이 아마 지금 깔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결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뭐 대법원이 먼저 알아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국회가 지금 뭐 국회에서 지금 일부 법안이 지금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지금 관계된 사람들은 제외하고 진짜 이 그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로 해서 진짜 독립적으로 이 심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경환 교수님. 지금 좀 전에 우리 차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저는 법원이 정말 기본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저는 정말 국회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전직 이른바 판사지요. 25년 경력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판사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이 담긴 수만 건의 서류를 가지고 나가서 다 3일 동안 시간을 법니다. 자, 영장 발부하는 판사가 또 같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구속을 각오하면서까지 증거인멸해버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저분 개인을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습니다. 저런 행동은 이게 생각나는 게 조폭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 이번에 구속 책임 우리가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는 당신이 증거인멸해라. 자, 법원 내부에는 전체적으로 검찰 수사를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혼자 총대를 맨 거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서는 저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분이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미 사법농단 대법원장이 이른바 청와대 권력의 법무참모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요. 그리고 또 재판거래 의혹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아닌 거예요. 삼권분리, 법관의 독립 다 지금 송두리째 날아가고 있는 위기 아닙니까? 사법부 최대 위기죠.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좀 전에 고영신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뭐 합니까? 우유부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또 그리고 법원에게 권고하건대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만이 나락으로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저는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이게 사실은 뭐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렇지만 아주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그런 건데 메르스 바이러스 이거보다 더 걱정되는 건 방역 당국 간의 마찰입니다. 혼선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